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새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더욱더 높아진 완성도로 다시 한번 국내 시장에 소개가 된 포르쉐 파나메라 GTS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최근에 포르쉐가 진행했던 PWRS에서 처음 경험을 해봤고, 그리고 이렇게 개별 시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좋았던 기억을 준 차량인 만큼 이번에 시승 역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파나메라 GTS가 과연 어떤 차량이고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직접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TS라는 특별한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만은 결국 이 파나메라 GTS의 기반은 파나메라입니다. 5053mm의 전장과 각각 1937mm, 1417mm의 전폭과 전고를 갖췄죠. 여기에 2950mm의 긴 휠베이스와 2100kg의 공차 중량으로 이 차량의 체격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디자인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GTS라는 사양은 굉장히 심플한 모델입니다.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그리고 역동적인 감성을 잘 드러내는 차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모델은 일반적인 파나메라와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바디킷의 일부 디테일이 상당히 검은색으로 칠해져서 이 붉은색 셔츠와 선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고요. 측면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나메라 특유의 유려한 그리고 날렵한 실루엣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 큼직하게 다듬어져 있는 20인치의 검은색 휠이 그리고 거대한 브레이크 캘리퍼가 드라이빙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도어 패널에 GTS 레터링 역시 빼놓을 수 없겠죠. GTS 사양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블랙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실제 사이드 팬더의 이런 디테일이라던가 휠이라던가 후면에 이런 파나메라 GTS 레터링 및 각종 디테일 등에 있어서도 검은색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묵직하고 또 강렬한 그런 힘을 느낄 수가 있죠. 참고로 파워시 리어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포르쉐 특유의 볼륨감 있는 바디 그리고 강렬한 사운드를 제시하는 듀얼 타입의 머플러 TV 차체 양끝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드라이빙에 대한 기대감 역시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내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대시보드의 형태라든가 센터 페시아의 특징 등 이런 모습들은 일반적인 포르쉐 파나메라와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GTS의 감성 선명하게 느껴지죠. 실제 GTS는요, 경량화 그리고 스포티한 감성을 강조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데 이 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하다기보다는 굉장히 깔끔하게 굉장히 간결하게 다듬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알칸타라라던가 카본 파이버 패널이라던가 이런 요소들이 드라이빙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스포티한 세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 도어를 열고 실내 공간을 보게 되면 이 GTS의 감성이 보다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실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간결하고 굉장히 심플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실제로 시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트 역시 좀 드라이빙에 집중할 뿐이지 화려하고 고급스럽다라기보다는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이만큼 굉장히 드라이빙에 대한 즐거움에 대한 집중을 하는 게 바로 이 GTS의 특징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이 더해져서 차량의 공간 가치를 더욱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긴 전장과 긴 휠베이스를 갖고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파나메라는 사실 패밀리카로 쓰기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차량입니다. 실제 보시는 것처럼 공간 자체가 굉장히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만 일단 분리형 2열 시트 그리고 다소 좁게 느껴지는 레그룸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타협을 한다면 1열과 2열에 모두 성인 남성과 같은 그런 큼직한 체격의 탑승자가 충분히 여유를 누릴 수 있을 만큼의 구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듀얼 타입의 파노라마 선루프를 통해서 1열은 물론 2열의 개방감, 공간의 여유를 보다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적재 공간은 이 파나메라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파나메라는 세단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패스트백에 가까운 그런 실루엣을 갖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적재 공간의 여유를 굉장히 넉넉하게 활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테일게이트를 들어 올리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고 넉넉한 공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당연히 상황에 따라서 4대2대4 비율의 분할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넓은 공간 그리고 더욱더 우수한 차량의 효율성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파워트레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나메라 GTS는 물론이고 최근 포르쉐가 제시하고 있는 GTS들의 특징 중 하나가 엔진과 구성은 좀 다를 수 있어도 기본적인 출력이 유사하다는 점이죠. 파나메라 GTS 역시 490마력과 63.3kg의 토크를 제시하는 강력한 V8 트윈터보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요. 여기에 PDK와 4WD 시스템이 더해지면서 드라이빙에 대한 안정감, 폭발력을 더욱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탕으로 실제 정지 상태부터 3.9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고요. 탁월한 운동 성능과 뛰어난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포르쉐 그리고 파나메라의 가치를 더욱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효율성은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복합 기준 7.1km/L이고 도심과 고속이 각각 6.2, 8.6km/L로 약간 그 성능에 대한 이 매력에 대한 감안이 좀 필요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확실히 스포티한 감각으로 이 이목을 집중시키는 존재 파나메라 GTS와 함께 실제 주행을 하면서 실제 주행 상황에서 이 차가 어떤 특징과 매력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GTS라는 이름은 참 제가 좋아하는 트림 네임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요, 약간의 경량화 그리고 퍼포먼스의 향상 더불어 스포티한 감각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의 배치가 바로 이 GTS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 포르쉐를 사시는 분들,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더욱더 강력한 모델들도 더욱더 화려한 모델들도 있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참 저는 이 GTS가 참 예전부터 좋더라고요. GTS 계열들 혹은 이제 뭐 GT4, GT3 뭐 이런 거 당연히 좋겠죠. 그러니까 GT가 들어가는 계열들 참 좋아하는데 이 GTS는 그런 GT 계열들의 편안함까지 좀 더 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실내 공간 보게 되면 카본 파이버 패널도 그렇고요, 일부 소재나 연출 등에 있어서 굉장히 스포티한 감각을 준다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GTS 계열의 특징 중 하나가 이 차의 감각이라던가 퍼포먼스를 좀 감각을 좀 더하기 위해서 흡음재를 좀 제거한다거나 아니면 편의사양 일부를 조금 줄인다거나 이런 터치 버튼들을 좀 줄인다거나 이런 좀 기술적 연출들이 있거든요. 이게 참 취향에 안 맞으면은 뭐야 포르쉐 얼마짜린데 이런 식의 싸구려 구성이야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요. 사실 저는 요새 자동차들이 너무 화려해지고 너무 막 이런 기능이 많아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입장이거든요. 아직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정갈하게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는 모습이 좋고요. 그리고 가변배기도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사운드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굉장히 만족감 높다라는 걸 어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포르쉐 디자인 이 시계도 함께 자리하고 있어서 이 GTS만의 감각, 매력 이런 걸 잘 높여주는 그런 차량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건 있죠. 이제 GTS 사느니 그냥 GT4나 GT 뭐 이런 GT3도 있고 뭐 터보도 있고 이런데 왜 GTS 사는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글쎄요, 저는 사실 GTS 모델을 가장 좋아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GT4, GTS 이런 거. 그런 부분은 좀 모르겠어요. 그건 뭐 개인 취향인 것 같으니까요. 그만큼 포르쉐가 이 다양한 성향의 다양한 스타일의 차량들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을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분명 그 부분은 쉽지 않은 일이고 꽤나 번거로운 일일 텐데 정말 포르쉐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는 이렇게 좀 다채로운 트림라인, 다채로운 사양 구성 정말 환영하는 편이에요. 물론 가격이라던가 워낙 너무 많다라는 얘기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지금의 구성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나메라입니다. 파나메라고요. 여기에 이제 490마력의 이 GTS 파워트레인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주행을 해보면은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게 911 GTS는 확실히 차가 가볍구나, 파나메라는 역시 크구나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490마력의 차가 출력이 어떤 매력이 있는지 확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3.9초 만에 가속할 수 있는 운동 성능도 우수한 뿐 아니라 이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아서 RPM을 끌어올릴 때 이 사운드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강력한 사운드, 더 풍성한 사운드를 낼 수 있는 차도 있습니다만 순정 사양에서 이렇게 균일감 있고 그리고 만족스러운 사운드를 느낄 수 있다는 건 분명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이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았을 때 감각이 굉장히 독특해요. 순간적으로 빵 출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 마치 이 고회전 NA 엔진처럼 점점 출력이 쭉 끌어올리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물론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토크가 확 나오는 건 분명합니다만 그 페달 조작의 질감, 출력 연출의 질감을 조금 더 이 NA처럼 자연스럽게처럼 다듬어 놔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절대적인 출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뭐 운전자가 어떤 주행을 하든 어떤 속도 영역을 내고 싶든 이제 그거에 아주 능숙하게 맞춰주는 부분도 이 파나메라 GTS의 매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막연히 퍼포먼스가 강한, 막연히 출력이 뛰어난 차들만 많을 텐데요. 출력과 퍼포먼스는 별개라는 거, 그러니까 파워와 퍼포먼스 별개라는 거를 이 GTS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러한 출력이 다루는데 어렵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 지금 제가 드라이빙 모드를 노멀로 두고 있는데 뭐 일상적인 주행을 하기 나쁘지 않거든요. 이 정도면은 고출력이 좀 버거우신 분들, 그러니까 막 속도를 즐기시지 않는 분들이 타기에도 크게 거부감이 없는 그런 조작감을 주는 것 같아요. 게다가 뭐 변속기 굉장히 똑똑하고 능숙하죠. 능수능란합니다. 변속 충격도 전혀 없고요. 정말 변속을 듣는 이 귀나 혹은 계기판의 RPM 변화 정도로 인식할 수 있지 막 기계적인 그런 질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 셋업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차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은 그러겠죠. 파나메라는 그래도 세단인데 편해야 되지 않아? 라고 하실 텐데, 사실 GTS는 편한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실제 차가 조금 더 긴장되어 있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노면 질감도 조금 더 단단하게 다부지게 전달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노면에 따른 충격이 시트를 통해서 허리 쪽으로 살짝 콕콕콕콕 찌르는 듯한 그런 느낌은 있어서 이게 정말 쾌적한 세단이다, 정말 쾌적한 플래그십 세단 혹은 뭐 익스클루시브한 그런 세단의 몫을 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치만 이 GTS만의 그 드라이빙 질감이 또 있거든요. 살짝 그 무게감과 함께 일체되어 있는 움직임, 그런 걸 느끼면서 타기에는 저는 이 정도 충격, 이 정도 스트레스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리고 사실 이 파나메라 GTS를 타는 순간 이거를 노멀로 타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당연히 스포츠 모드로 바꿔봐야겠죠. 스포츠 모드로 바꿔봤는데요, 일단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뒤에서 그르릉그르릉 하네요. 바로 일단 엑셀레이터 페달에 대한 이 출력 반응이 더욱더 강해지고요. 풍성한 사운드, 애프터의 그 팝콘 튀기는 소리까지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향 감각이라던가 차의 이런 무게감, 일체감 이런 것도 더 개선이 돼요. 사실 파나메라가 길잖아요. 긴 차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일체감 있게 차가 움직인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는 그런 셋업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스포츠 플러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확실히 이 제가속 가속 상황에서의 그 펀치감은 확실히 무게감, 차의 무게 때문인지 아주 만족스럽진 않아요. 하지만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은 이 사운드의 매력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와중에도 변속기가 때리질 않아요. 너무나 기민하고 너무나 매끄럽고 너무나 나이스하게 변속을 해줘요. 그리고 제가 아까 차 조작감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죠? 길이가 느껴지지 않아요. 물론 당연히 파나메라는 일반적인 911이라던가 일반적인 스포츠카에 비해서 분명 길어요. 길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긴 합니다만, 차가 움직일 때 일체감, 반응성 너무 좋아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더 퍼포먼스가 좋은 차도 있겠지만 균형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너무나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GTS를 찾게 되는 그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노멀 모드에서도 약간 허리로 콕콕콕 찌르는 데 충격은 없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그 질감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지고, 노면의 질감이 이 발바닥 그리고 허벅지랑 엉덩이를 통해서 굉장히 전달이 잘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GTS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GTS면은 그 드라이빙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날것에 대한 느낌, 그리고 퓨어한 느낌, 이런 걸 좀 살려야 되는 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이 태엽점, 감수해야 될 부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저는 확실히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사실 이런 퍼포먼스 세단 시장에서 이 파나메라 GTS보다 더 강력한, 더 빠르고, 더 폭발적인, 더 화려한, 더 강렬한, 더 힘센 이런 차가 많습니다. 그런데 와, 이 균형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완성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서 이 파나메라 GTS 너무나 돋보일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파나메라의 매력이다.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차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포르쉐 디자인도 그렇고요. 사운드 시스템, 일반적인 보스가 아니고 구메스터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편의사양과 안전사양 등 사실 덜어낼 걸 덜어냈다고 하지만 갖춰야 될 건 또 제대로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정말 밸런스가 좋은 그런 퍼포먼스 익스클루시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승 마무리하고 싶지 않은데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어서 좀 아쉽다는 느낌이 드는 차가 이렇게 오랜만에 또 드는 것 같습니다. 자, 퍼포먼스 세단, 퍼포먼스 익스클루시브를 원하시는 분들 파나메라 GTS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참 자동차 시장이 참 상향 평준화되고 있고 참 좋은 차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포르쉐는 포르쉐더라 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이 포르쉐 GT, GTS 계열들을 참 좋아한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 이렇게 포르쉐 파나메라 GTS 시승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에 다른 자동차,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올리 김학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